저는 인스타그램에서 18만 3천 명의 팔로워를 모시고 있는 전업 크리에이터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뭐 그럴듯하게 벌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월 매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고 좀 긴장감 내지는 공포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안함에 몸서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극복해 보려고 새롭게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뭔가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지난달에 매출을 한 3천 정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실도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 약간 끊임없는 불안감? 갈구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근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강의인데 강의라는 자체가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매출이나 돈은 벌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진짜 돈을 좀 뭐랄까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생각이 또 나면서 비중을 좀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좀 했어요. 그 히딩크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그때쯤부터 조금씩 뭔가 쓸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소위 먹고 죽을 돈밖에 없었는데 30대 때부터 좀 이제 뭐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나름대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팔로워 18만 명이나 되는 분들 모시고 있고 그분들 통해서 제가 덕분에 또 이렇게 먹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막 지금 나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좋은데 그냥 더 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 한 매출 3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 중에 뭐 세금 내야 될 게 대부분 뭐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 1,000만 원 갖다 줬습니다. 물론 강의가 되게 보람되기는 해요. 저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의미 있게 진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괜찮은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족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1대1 상담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목표는 한 10명까지 축소하는 게 목표인데 오랫동안 생각했죠. 근데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할 때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낮에는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저녁에는 혼자서 앉아서 이제 코드 짜서 배포하고 그리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바이럴하고 근데 그때가 생각이 또 나면서 비중을 좀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좀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로직은 이래요. 제가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왔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돈을 만들어왔던 이런 방식은 먼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요. 관심 있는 거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기에 반응하는 분들을 모셔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도화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요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 에이전트랑 같이 코딩을 하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스타트업에서 리드 개발자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B2C 플랫폼 하나를 설계부터 관리까지 해왔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버 사이드의 어떤 로직이나 뭐 코드를 막 잘 짜고 이런 건 아니고 로직이나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은 상태고, 또 B2C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장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활용을 해서 제품을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잘하는 걸 접목시켜서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이제 잘하는 거를 잘 안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자기 입증 한 번 하고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자기 입증을 계속 무한 반복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자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감 차원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콘텐츠로 사람들을 모셔오는지도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찾는지도 알고, 또 이걸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지,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그 모든 게 콘텐츠에 있다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시고 누군가는 나도 저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어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분들에게는 이 제품 자체를 드리는 거고, 후자의 분들에게는 이 제품의 소스 코드나 어떤 식으로 완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소스들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클로드 코드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드 코드랑 뭐 제미나이를 가끔 씁니다. 디자인 제미나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클로드 코드에서 뭐 코드 개발하는 거랑 검수하는 거랑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코딩할 때 클로드 코드 같은 이런 코드 에이전트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 기획 같은 건 제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어떻게 구현할지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현을 하면은 검수를 제가 또 하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거죠. 데이터 일원화를 해. 그리고 SRP라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 하나의 컨트롤러가 하나의 역할만 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캡슐화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요거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클로드 코드가 좀 더 정규화를 하고 규칙에 맞게 뭐 신텍스 에러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짜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란 워피드라고 했다가 요즘 바꿨어요. 지금 폴라리스라고 리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나침반처럼 내 자산을 지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리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뭐 리브랜딩이라고 했죠. 나온 적도 없는데 뭐 세상에.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종목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펀더멘털 보여주고, 뉴스 이렇게 모아서 뉴스마다 이렇게 AI 분석으로 나의 이 자산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것들은 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시간마다 이렇게 종합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종합 분석은 전체 시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뉴스들 이런 거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지금 상황을, 그 종목별 가격이랑 뭐 자산 클래스랑 인덱스들 이런 거 볼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클로드 코드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놨고, 실시간으로 몇 명 접속하고 있는지까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해놨고, 제 쪽에서 또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어드민 화면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좀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올바르게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고 진짜 괜찮은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내가 쓰려고 만드는 거여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 시대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단계는 MVP도 아니고 약간 POC 단계라서 최소한의 리소스를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이미 AI 분석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분석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6,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물론 제가 사업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걸 커버할 역량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길어지면 지금 상황에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반반이긴 한데, 마음은 항상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뭔가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럼 왜 안 됐지? 문제를 좀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그럼 또 제끼고,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실험과 분석, 개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남다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알고리즘이 이렇대 저렇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영상을 하나 올려요. 근데 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서 보니까 요거네, 왠지 요거 같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보통 거기서 끝나죠.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부분만 딱 바꿔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늦게 올려서 사람들이 좀 지루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뭐 다 씹어먹으면서 올라간 거니까 되게 유의미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이 다 황당이라기보다는 되게 놀라는 그런 지점이, 보통 다 15초 30초에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3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다들 30초 안에 하라는데. 근데 저는 3분짜리 영상도 50만 뷰를 태워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도하는 이 방식도 결국은 시도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면은 결국은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할 거냐 못 할 거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방식 자체는 언제나 통하니까요. 출사표에 이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